안녕하십니까. 배드민턴반 학생 여러분. 이렇게 배드민턴반 활동을 동영상으로 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준비를 잘 해두고 그래서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즐겁게 배드민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그 실내 스포츠에 대한 그런 제한이 풀리는 그런 분위기니까 2학기 때는 꼭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지금 당장은 열심히 여러분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좋은 날씨가 되면 배드민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드민턴 반이니까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너 배드민턴 반이라며 배드민턴 역사에 대해서 알아? 뭐 이렇게 하면 장황하게 늘어놓을지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배드민턴 반인데 이론적으로도 기초적인 거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찝어서 얘기를 할 텐데 선생님도 준비하는 과정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띄워놓은 화면은 위키백과네요. 위키백과.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하는 운동 종목 아니면 무슨 교과 과목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검색창에 들어와서 한번 검색을 해볼 그런 의욕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선생님도 사실은 선생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 안 해봤는데 접근해보니까 재미있는 게 많네요. 자, 배드민턴 쭉 설명이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저쩌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역사 및 발전. 이게 지금 선생님이 위키백과 이 부분에서 제일 쏠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이걸 몰랐어요. 보니까 1804년에 벌써 배틀도어 앤 셜록 이거 영국식 발음을 해야 되나? 배틀도어 앤 셔틀콕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영국에 벌써 1804년에 이런 놀이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분명한 셔틀콕이잖아요. 명칭도 셔틀콕이고 손에 들고 있는 라켓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생님 뒤에 보면 이제 인도의 푸나라는 종목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은 여기서 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이제 이미 있으니까. 여기도 오른쪽에 보니까 1854년 존 리치의 문서에 실린 사파에 바틀도어 앤드 셔틀콕이라고 아예 종목 제목이 있고 셔틀콕이 보이고 손에 라켓이 지금보다는 아주 작지만 보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도 더 popular and amusing game이라고 이미 이 당시에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잘 쓰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읽어보겠습니다. 배드민턴 기원은 19세기 중엽 영국령 인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 사진들을 통해 영국의 전통 놀이인 배틀도어 앤 셔틀콕에 네트를 더해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배틀도어 앤 셔틀콕은 영국의 전통 놀이인 거죠. 근데 이게 뭐야? 이런 변형된 형태의 놀이는 인도의 영국군 주둔지였던 푸나에서 특히 인기 있었는데 이것이 훗날 푸나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배틀도어 앤드 셔틀콕은 네트는 없는데, 그쵸? 네트는 없는데, 이 인도에서, 푸나에서는 네트를 가지고 이걸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가 이제 배드민턴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배드민턴의 원형은 푸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푸나의 원형이 배틀도어 앤 셔틀콕이네요. 네. 아무튼 영국의 전통 놀이에서 시작됐고 푸나에서 지금의 모습 형태가 좀 잡힌 거죠. 자,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랬는데 1960년도 초에 배드민턴 배틀도라는 책을 펴냈다고 하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게 1873년 뷰포드 공작의 배드민턴 하우스에서 이 경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배드민턴 하우스라는 요 지명, 뷰포드 공작의 어떤 지역에서 이 지명을 따서 배드민턴 게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드민턴이라는 명칭의 시작은 지명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여기 1893년 잉글랜드 배드민턴 협회 규정집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의 규정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계화한 것도 다 영국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명한 1899년 세계 최초의 배드민턴 대회 전용 오픈 배드민턴 챔피언십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전용 오픈 배드민턴 챔피언십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 배드민턴 그 대회 중에 가장 유명한 대회로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보면 초기에 국제 배드민턴 연맹 요 구성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초기의 영국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캐나다, 프랑스 요 나라들이 지금도 배드민턴을 많이 치는 그런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1936년에 그러니까 이게 설립한 지 2년 지나지 않아서 인도가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푸나라는 경기를 했던 인도가 역시 이 영국령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배드민턴을 치게 됩니다. 지금도 인도는 배드민턴을 치는 나라들 중에 아주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잉글랜드 지역에서 배드민턴이 생겨난 이유 직후 유럽 나라들 중에서 특히 덴마크가 유럽의 전통적인 배드민턴 강국으로 합류하는데 지금은 덴마크가 유럽의 무슨 최강자 노릇을 하고 있죠. 그렇죠? 참 그 덴마크가 꾸준히 배드민턴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엄청난 강국이죠. 그렇죠? 이 중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게 참 태극기가 뜨네.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뜨는 거야? 아닌가?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뭐 규정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할 얘기 끝났을걸? 이 위키백과에서는. 그렇네요. 자, 그러면 나무 위키로 가보겠습니다. 나무 위키. 나무 위키. 자, 배드민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는 이게 이제 유명한 배드민턴 선수죠.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배드민턴도 나와 있고 여기 리총웨이의 하늘을 나는 모습이네요. 점프 스매싱 공중에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멋있는 모습이네요. 네. 세계 랭킹 1위였던 리총웨이의 모습입니다. 멋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영웅. 자, 뭐 쭉 나오는데 역시 맨 처음에 개요를 보면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제대로 스매싱 할 때 콕의 속도는 시속 400km. 이 때문에 가장 구속이 빠른 구기 경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스포츠다.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게임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앞에 누가 스매싱을 때린다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그거 잘못하면 이제 실제로 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400km를 못 때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때리는 것 또한 100km 이상은 당연히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공을 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인도의 전통놀이 푸나가 배드민턴의 시초가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배웠죠? 그렇죠? 배틀도어 앤 셔틀콕이라는 영국 전통놀이가 인도의 푸나에서 유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도의 전통놀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 전통놀이 중에 따로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역시 여기도 나오죠. 1873년 배드민턴 하우스라는 곳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배드민턴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배드민턴 하우스라는 이 시작된 곳의 이름을 따서 지금 배드민턴이 되었다. 참고로 중국어로는 이게 이제 깃털 우자, 그 다음에 털 모자, 그 다음에 공이란 뜻의 구자네요. 우모공이네요. 우모공. 선생님이 이걸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발음 들어볼까요? 유마오치오. 다시 한번. 유마오치오. 네, 중국에서는 배드민턴을 유마오치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배드민턴으로 넘어와서 어쩌고 쭉 이게 나무 위키는 되게 생활적인 모습, 현실적인 모습 많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 여기 빨간색 나오죠, 그렇죠? 자, 엘리트 스포츠로서 배드민턴 발전은 1981년,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네 전용 오픈 여자 단식, 아까 봤었죠, 가장 그 역사가 오래된 전용 오픈에서 단식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나오죠. 1970년대에도 배드민턴 즐긴 사람이 있었지만 황선혜 선수 이후부터 국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프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역시 어떤 스포츠가 발전하려면 스타 플레이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황선혜 선수 때문에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게 진짜 국제 대회가 있고 이렇구나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세계적인 강호로 군림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말레이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과 유럽 축구 중에 덴마크가 강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의 배드민턴 인기는 엄청나죠. 말레이시아는 국기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역대 올림픽 성적으로는 1위가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한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드민턴 코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 코트 알겠죠? 규칙 이런 건 이제 얘기할 거고. 자, 요건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비스를 넣을 거거든요. 서비스. 근데 서비스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네트고, 요쪽에서 요쪽에서 서비스를 넣게 됩니다. 상대방 쪽으로. 그럼 어디를 넣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복식을 하겠지만 이게 단식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앞쪽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서비스가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식은 이렇게 넓은 면을 쓰지 않죠. 그 대신 단식 서비스 라인은 뒤에까지입니다. 뒤에까지. 왜냐면 이게 폭이 좁아서 뒤에까지 씁니다. 근데 어떻게 복식 서비스 라인 다르죠. 복식 서비스 라인은 옆에까지 다 쓰죠. 근데 어떻게 짧은 라인 씁니다. 뒤에까지 안 써요. 복식은 옆으로 이렇게 넓게, 단식은 이렇게 좁게 길게. 이렇게 서비스 코트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여러분들은 복식을 할 거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복식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 많고 코트는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식이 좀 재밌어요. 훨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랑 단식을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텐데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할 겁니다. 힘도 들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서비스 라인 알아봤고, 쭉 나오는데 기술 나오죠. 기술. 하이 클리어, 드리븐 클리어, 커트 푸시, 드라이브, 헤어핀, 스매시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걸 다 잘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배드민턴 반에서 배드민턴을 좀 쳤다 그러면 이거 하이 클리어 요걸 배워야 됩니다. 요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요게 배드민턴의 시작과 끝이에요. 가장 기본이자 최강의 무기가 하이 클리어입니다. 즉 배드민턴을 셔틀콕을 제일 멀리 보내는 방법이죠. 높이 멀리 보내는 방법. 이게 배드민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상대방이랑 이제 하이 클리어를 몇 번 치면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어렵지만 하이 클리어를 잘 쳐봅시다. 뒤에 나오는 이런 기술들은 다 의미 없고, 그 다음에 대회를 알아봅시다. 대회. 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역사로 보면 이 배드민턴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혼합복식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남자 단식 복식밖에 없었는데 혼합복식이 이때 추가된 거죠. 근데 보니까 아시안 게임은 1962년부터 정식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랑 30년 차이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시아에서 더 활성화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뭐 있고, 자,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오픈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2018년까지는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 어딘지 알죠? 우리 학교 맞은편에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핸드볼 경기장에서 2018년까지 열렸고 선생님도 꾸준히 가서 구경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인천공항 스카이돔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게 좀 장황하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핸드볼 경기장에 비해서 연면적도 좁을 뿐더러 좌석 수도 적고, 그렇죠? 뭔가 좀 선생님이 여기까지 가봤어요. 작년에 인천공항 스카이돔까지 가서 봤는데 아유, 교통이 얼마나 바로 앞에 코앞에서 학교 앞에서 보다가 막 2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인천까지 가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까지 오려면 교통도 안 좋고 되게 힘들 텐데 왜 여기서 할까? 좌석수도 적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뭐냐면 국제 경기로서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수들 위주로 생각하면 해외에서 온 선수들이 인천공항 스카이돔에서 하면 편하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실은 배드민턴 반 학생들한테 여기를 코리아 오픈에 꼭 가봐라 뭐 이런 제의를 많이 하는데 인천공항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기대해 봅시다. 올해는 대회 같은 게 열리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반기를 기대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요런 대회들이 유명합니다. 토마스컵, 우버컵, 수디르만컵. 여러분 케이블 방송 중에 배드민턴 경기 나오는 방송 있는 거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이거는 토마스컵은 남자 단체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 단식, 뭐 남자 복식, 뭐 이렇게 여기 나오네. 단식 주자 3명, 복식 주자 2명.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권위 있는 대회. 왜냐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1949년부터 시작돼서. 그래서 요게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우버컵. 아이고 우버컵. 여자 단체전이죠. 여자 단체전. 그래서 원래 여기 나왔지만 따로 열리다가 지금은 토마스컵이랑 우버컵이랑 같이 합니다. 같이. 역시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권위 있다는 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디르만컵. 뭐냐면 이제 혼성. 이제 혼합복싱이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성 단체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뭐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혼성 단체전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2017년도가 8년도에 수디르만컵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뒤집어졌는데, 물론 옛날에 토마스컵이나 이런 것도 우승한 적이 있는데 수디르만컵 최근에 우승했을 때 왜 난리가 났냐면, 그때 이용대를 포함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국가대표 다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전히 정말 어린 선수들 만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승을 해버린 거야. 중국을 꺾고 우승했나?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뭐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후에 대회는 조금 부진했지만 아무튼 수디르만컵에서 최근에 우승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죠. 전형 오픈 아까 나왔죠, 그렇죠? 가장 오래된 대회. 가장 오래된 대회. 그래서 하여튼 가장 권위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선수 얘기하는데, 역시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어떤 스포츠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는 그 종목에 유명한 선수들을 아는 것에서부터 관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농구 좋아해서 작년에는 농구부 담당도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창 시절에는 마이클 조던 시대였어요.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황제가 뛰던 시절이니까 그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이제 농구를 즐겼던 거죠.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 이름 쭉 나오네요.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사람들. 여기 이제 파란 색깔 칠해져 있는 사람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김사랑 선수는 이제 국가대표 은퇴인 거죠. 이 선수도 중요한 선수인데,
지금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사랑 선수가 이제 남자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내 브랜드의 스폰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사랑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국내 브랜드 스폰서를 하는 것이 선생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내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쭉 나오고 락영민 뭐 레전드죠, 레전드. 메달리스트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뭐 올림픽에서만 콩라인 이 말 나오는데 이제 당연히 혼합복식 세계 랭킹 1위를 였고 그다음에 단식으로도 뭐 세계 랭킹 5위 뭐 였고 그러니까 뭐 단식 복식 다 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지금 명예의 전당의 회원입니다. 회원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 역시 뭐 여기 셔틀콕의 황제 나오죠. 저 박주봉 셔틀콕의 황제 그렇죠? 우리나라에 셔틀콕의 황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게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나오는데 저 때가 올림픽에 처음 배드민턴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때였고 그 전에 이미 황제였어요. 근데 올림픽에 정식 종목이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뭐 세계 선수권 재패 뭐 수없이 하고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 올림픽이 됐다고 해서 이제 저 나이에 다시 올림픽에 참가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쉽게 메달을 땄어요. 쉽게 메달을 땄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또 저기 협회에서 애틀랜타 올림픽 때 또 해달라 그래가지고 애틀랜타 올림픽에 다시 또 이제 복귀해가지고 그때 이제 락영민 바로 이 위에 있는 락영민 선수와 혼복을 나가게 되는데 제자예요, 제자. 그리고 이제 이때 결승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긴장감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때도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은메달을 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셔틀콕 천사 이런 말은 또 모르겠네. 이 방수현 이 선수도 유명한데 이때 이제 1991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고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은메달 땄다 금메달 딴 거죠. 현재까지 대한민국 유일한 여자 단식 메달리스트.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방수현이라는 정말 당시 세계 최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방수현이 그냥 세계 최강이 아니라 방수현이 활동할 때 세계에 3대 여자 단식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들이 서로 이제 쉽게 말해서 라이벌 구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2년도에는 수지 수산티라는 당대 최고의 선수 수지 수산티가 전설 중에 전설이죠. 여자 단식계에서는 한테 졌는데 그 다음 1996년 올림픽에는 수지 수산티를 꺾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방수현의 뭐 인생 최고의 영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예자오밍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세 명이 이제 엄청난 라이벌 구도였는데 이제 수지 수산티가 워낙 유명해서 근데 방수현 선수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손승모 선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현재까지 남자 단식 유일의 메달리스트이다. 우리나라는 남자 단식이 좀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테네 올림픽 때 은메달까지 딴 손승모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주봉이 이제 단식 선수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을 입고 이제 단식이 좀 몸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이제 복식에 전념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서승재 이제 지금 국가대표고 지금 뭐 여러분보다 몇 살 안 많아요. 그 다음에 유연성 선수, 유용성 선수 쭉 이용대 워낙 잘 알죠. 이용대 선수는 그렇죠. 이현희 선수가 메달은 없는데 되게 또 레전드인데 이제 이현희 선수는 이제 현역이 아니라 은퇴를 했어요. 지금 이제 41살 정도 됐을 텐데 이 선수도 유명한 게 뭐냐면 왼손잡이고 단식 선수예요. 키가 되게 크고 근데 어떻게 이제 뭐 세계 탑 클래스의 단식 선수인데 약간 상복이 없다고나 할까? 근데 이제 이제 세계의 유명한 갑자기 얘 누구냐? 얘 이름 찾아보자. 여기 이 친구 누구죠? 뒤에 나오겠지. 자, 세계 국외 리총웨이라는 선수가 이제 세계에 아주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최근에 무슨 질병이 있어서.
근데 은퇴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라이벌들 중에 자기가 정말 까다로운 선수로 우리나라 이현희 선수를 꼽은 거예요. 물론 이제 탑랭커니까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 리총웨이의 라이벌들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라이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고 리총웨이가 이제 이현일 선수를 언급하면서 이제 되게 훌륭한 선수다라고 극찬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늦은 나이까지 40대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호정 선수도 이용대 선수랑 이제 혼합복식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고 이용대 그 반지 키스할 때 그때 이제 이호정 윙크 반지 키스가 아니라 윙크 세레머니거든요. 예. 이호정 같이 파트너였는데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집에 가서 애 낳고 살림하다가 다시 또 복귀해서 요즘에는 실업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뭐 정경은 뭐 유명한 선수. 자, 이 정재성 선수 참 안타깝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돈메달인데 이때 사실은 이용대랑 파트너였는데 이때까지 세계 랭킹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런던 올림픽에 금메달이 유력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4강전에서 갑자기 정말 이렇게 멘붕이 갑자기 오면서 갑자기 쉽게 말해서 게임이 꼬이면서 지게 됩니다. 당연히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메달을 못 되게 되죠. 근데 이 정재성 선수는 우리나라 역대 배드민턴 선수 중에 스매싱이 가장 센 선수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키는 170밖에 안 되는데 점프 스매싱 엄청난 점프력과 엄청난 탄력으로 하여튼 역대 최강의 스매싱 파워를 자랑하던 선수인데 안타깝게 이 정재성 선수가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좀 뭐 건강 문제로.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랭킹 1위라고 세계 최강자에 있다가 건강 문제로 이제 돌아가셨죠. 자, 그다음에 뭐 최희정, 최솔규, 요 젊은 선수들 자, 그다음에 국외 선수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제 뭐 선생님 아까 박주봉 얘기했고 라경민 얘기했고 방수현 얘기했고 뭐 이용대는 특별히 얘기 안 했고 그다음에 정재성 얘기했죠. 자, 근데 외국 선수로는 리총웨이라고 있습니다. 리총웨이 여기 보니까 3년 연속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라고 있죠. 대단하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금 이 10 아니지 3, 4, 12 12년 맞네. 아닌가? 하여튼 이 오랜 기간 올림픽에서 은메달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리총웨이는 그 뭔가 올림픽 금메달 운이 없어요. 계속 세계 랭킹 1위였거든요. 1위인데 그래서 세계 선수권도 뭐 휩쓸고 이러는데 올림픽에서만 안 돼. 참 이런 그 운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밀려서 했느냐? 바로 밑에 린단이라는 선수 때문이죠. 이 리총웨이와 린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레전드들인데 이 린단은 올림픽 2연패를 했어요. 이때 2008, 2012년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버립니다. 물론 린단도 이제 세계 랭킹 1위도 하고 리총웨이의 뭐 무슨 인생의 라이벌이죠. 리총웨이 이제 말레이시아 선수고 이제 키가 좀 작고 이런데 탄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린단은 지금도 뛰고 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비텍스 악셀센이 나오는데 악셀센은 뭐 덴마크 선수인데 메달도 땄네요. 그래서 단식 덴마크 선수 중에서는 지금 최강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모모타를 잘 넣어놨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모모타가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최근에 했어요. 일본 선수인데 키도 좀 작고 그런데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다음 올림픽 때 이제 유력하다.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니까 홈그라운드니까 더욱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린다는 현역이지만 거의 이제 뭐 나이가 많고 리총웨이는 은퇴했고 모모타의 라이벌들은 여기 없고 따로 있으니까 악셀센이 라이벌 중에 하나인데 악셀센이 최근에는 이 선수도 세계 랭킹을 1위를 찍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뭐 하여튼 그렇고 모모타가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2학기까지 계속 온라인을 하게 되면 이걸 보여줄게요. 하네베드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건데 배드민턴 애니메이션인데 그 동작 같은 게 상당히 리얼해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 라켓
것은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 필요 없고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와 라켓 추천 입문자용 뭐 이런 것도 있어. 뭐 저거.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선수들이 지금 선수들이 쓰는 라켓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야 멋있다.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 이걸 왜 찾았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해외 선수들 지금 잘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맨 위에 이 수카물조 기데온조가 수카물조라는 친구랑 기데온이라는 친구가 둘이 파트너인데 인도네시아 얘네가 세계 랭킹 1위에요. 지금 복식 1위. 근데 아주 그 절대 강자의 지금 뭐 얘네가 항상 우승하는 건 아닌데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박주봉 배드민턴 셔틀콕 왕제 박주봉이 그랬듯이 지금 세계 대회들을 휩쓸고 있는 최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타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이제 대표인데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얘네와 겨룰 만한 그런 존재인 거죠. 초티엔체는 쌤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볼까? 없대. 얘 잘 볼까? 린단 대단한 게 이게 왜 이렇게 자꾸 팔떡팔떡 뛰냐? 자 참고 보세요. 화면이 팔떡팔떡 뛰네. 자, 린다는 재밌는 게 이제 중국 선수인데 이제 중국 국가대표 스폰서는 리닝이란 브랜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린다는 자기 혼자 개인 스폰서를 받아요. 바로 요넥스에서 개인 스폰서를 받습니다. 린다는 대단하죠. 개인 스폰서도 받고 그다음에 무슨 유럽에 있는 명품 브랜드랑 개인 협업도 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실력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린단이 쓰는 라켓은 요넥스 라켓입니다. 린단 개인 요넥스 라인이 있어요. 아예 린단 로고가 따로 있고 번개 로고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빅터 액셀스는 아까 말한 덱마크 선수고 모모타 그 다음에 리총웨이 바로 이제 말레이시아 선수죠. 그러니까 요 친구도 말레이시아 이제 요넥스에서 개인 리총웨이 라인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선수입니다. 자, 요즘 선수들 일본 선수들 유명한 선수 많은데 쭉 넘어가고 타이징이 이 친구가 대만 선수예요. 근데 대만 선수인데 키도 되게 작고 그런데 이제 여자 단식에서는 상당히 여자 단식 최근에 아주 탑 클래스에서 서로 경쟁이 치열한데 상당히 유망한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선수 좀 이따 얘기하고 이 푸살라 V 신두는 이제 인도 선수인데 여자 선수 엄청 키가 크고 단식 선수인데 얼굴도 예뻐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되게 잘 나갔었어요. 그 다음에 캐롤리나 마린도 언급하고 싶은데 이 선수는 스페인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유럽 하면 주로 덴마크 인데 스페인에서 갑자기 어떻게 보면 불모지죠. 불모지에서 남부 유럽에서는 별로 선수가 없었는데 스페인에서 여자 단식 선수를 추천해서 올림픽 금메달까지 땄어요. 최근에도 대회 나가온 걸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체력이 좋고 훌륭한 선수인데 이 선수 경쟁심이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선수인 밑에 나오겠죠? 여자 선수. 우리나라에 이제 신예인 이 선수 이름 왜 없지? 안 보이네요. 하여튼 우리나라 신예 이제 올림픽 여자 단식을 노리고 있는 신예 선수랑 이제 경기를 봤는데 이 캐롤리나 마린이 속된 말로 성질이 들어요. 그래서 막 이기면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지르고 얼마나 파이팅이 좋은지. 근데 좋게 말하면 좋은 건데 상대방한테 도발을 해. 막 상대방 얼굴에 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좀 살짝 꼴보기 싫거든. 너무 경쟁 심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안세영 선수랑 붙었는데 안세영 선수 약간 포커페이스예요. 포커페이스. 얼굴 표정이 하나도 안 변해. 근데 마린이랑 해서 이제 이긴 거야. 안세영이. 그러고 나서 막 이긴 다음에 그동안 참고 있던 사자우를 마린 얼굴에 대고 하는데 얼굴에 대는 건 아니고 다 이기고 나서 조용히 있다가 다 이기고 나서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데 와 정말 속이 시원하더라고.
얘처럼 매너 없게 얼굴에다 대고 지르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지르고 그러진 않는데 하여튼 안세영이 보란 듯이 소리를 질러주는데 아주 근데 하여튼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선수 많이 나와야 돼요. 스페인 같은 데서도 여자 단식 선수가 있다 이런 거 알려줘야 되죠. 장베이웨는 이제 중국계인데 이제 미국 국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에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선수들 나오면 전부 다 이제 뭐 동양계 선수들이 나오는 거죠. 사이나 네왈 이제 인도네시아 선수이고 자, 요 중에 두 명의 선수를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데 아카네 야마구치 선수랑 노조미 오쿠하라 선수를 이제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노조미 오쿠하라는 이 친구가 이제 올림픽 동메달을 땄죠. 선수 세계 랭킹 1위로 올랐었던 선수고 아카네 야마구치 선수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선수예요. 지금은 둘 다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선수죠. 이 친구가 좀 더 나이가 많고 이 친구가 좀 젊은데 중요한 것은 둘이 키가 같아요. 둘이 키가 같은데 154인가 6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작죠. 154인가 6인데 세계 랭킹 1위를 했어. 대단하죠. 그렇죠? 신체적인 조건이 되게 불리한데 이걸 딛고 세계 랭킹 1위하고 이제 오쿠하라 선수 같은 경우는 올림픽 메달까지 땄으니까. 근데 특이하죠? 이 일본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브랜드는 요넥스인데 이 친구는 또 미즈노를 써요. 개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나중에 이제 미즈노라는 브랜드에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카네 야마구치는 그냥 요넥스 라켓을 쓰네요. 이 아스트록스 77 우리 안세영 선수가 쓰는 거 그대로인데 여자 선수들이 많이 쓰죠 이거를. 그래서 하여튼 요 두 선수 키가 154인가 6인가 밖에 안 되는데도 세계 랭킹 2위를 먹었고 지금 에이스는 야마구치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 에이스는 오쿠하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야마구치는 약간 똥똥하게 생겼는데 오쿠하라 선수는 좀 귀엽게 생겼는데 이 친구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예의가 되게 발라요. 그래서 코트에 들어올 때 딱 인사를 딱 90도 인사를 하고 코트에 들어옵니다. 코트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매너도 좋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응원하는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선수인데 이제 이런 그런 매너가 좋고 이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마구치나 오쿠하라가 있는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그 배드민턴 셔틀콕의 황제 박주봉이 있는 거죠. 이제 적당히 선생님이 이제 요 강의를 마무리하려는데 박주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봉이 이제 기네스북에도 세계 최고 승리 연승 기록 이런 걸로 올라가 있고 무슨 배드민턴계의 노벨상 비슷한 것도 받고 하여튼 셔틀콕의 황제 우리나라만 황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황제예요. 근데 이제 몇 번이나 은퇴와 현역 복귀를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했는데 하여튼 올림픽 때문에 하여튼 국가가 불러주면 항상 갔는데 이제 올림픽 이제 다 하고 이제 혼합복식에서 이제 은메달 땄으니까 금메달 딴 애들한테 이제 넘겨준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를 해주고 물러납니다. 물러났는데 그 올림픽 나갈 때 이제 협회랑 이제 그 선수 구성 문제로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혼복 파트너를 하려고 그랬는데 협회에서는 다른 선수를 추천한 거죠. 결국은 이제 박주봉의 뜻대로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좀 협회랑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은퇴하자마자 배드민턴 종주국인 영국에서 박주봉 선수를 국가대표 감독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래서 박주봉도 이제 영국에 쉽게 말해서 지도자 유학 같은 걸 떠나면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정말 초특급 대우를 받으면서 영국으로 모셔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배드민턴 감독을 하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말레이시아에서 모셔갑니다. 이 말레이시아가 사실은 배드민턴이 국기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박주봉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모셔가요. 그래가지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또 감독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일본 국가대표 감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또 정말 전폭적인 지원해서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들어올 환경이 안 되는 거죠. 2004년도인가 잠시 들어와서 국가대표를 도와주기도 했는데 하여튼 협회랑도 관계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결국 일본
국가대표로 가서 감독으로 가서 일본이 뭐 불모지였거든요. 아까 뭐 아시아에서 잘하는 나라의 명단에 일본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아시아 최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 복식 할 것 없이 전 종목에서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전 종목에서 세계 상위 랭커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을 포함해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다수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봉의 능력이 대단한 거죠. 제가 여기 노조미 오쿠하라 선수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오쿠하라가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자기가 신체 조건이 안 좋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메달을 땄느냐 했을 때 박주봉 감독 덕분이다.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막 박주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무슨 일본 가서 그러느냐. 근데 이제 박주봉 감독은 이제 전 세계 레전드예요. 전 세계 배드민턴의 레전드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박주봉 감독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협회랑 트러블 있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은 뭐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고 싶겠어요? 근데 외국에서 더 큰 좋은 대우를 해주고 뭐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박주봉 감독이 일본 배드민턴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주고 하는데 거기 가서 미쳤다고 우리나라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대접도 해주지 않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죠. 배드민턴을 응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이지만, 아무튼 이것을 욕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 출신의 레전드가 전 세계 배드민턴계를 흔들고 있고, 일본 같은 불모지에서도 세계 최강의 랭커들을 배출해내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일본한테 좋은 일한다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과를 훌륭하다라고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여담 하나를 덧붙이자면, 이제 박주봉 감독이 셔틀콕 형제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주봉 브랜드가 있었죠. 주봉이라는 브랜드. 주봉 라켓 유명하죠. 주봉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박주봉 감독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제 박주봉 감독과 틀어졌어요. 뭔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약 연장이 안 된 거야. 하여튼 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가요. 법정으로 이 주봉 브랜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근데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이없게도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주봉이라는 이름은 그냥 기업이 쓸 수 있다. 계속 써왔으니까 뭐 이렇게 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아쉽죠. 개인 이름을 빌려다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뭐 하여튼 기업 친화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그래서 박주봉은 이제 주봉 브랜드랑 결별하고 자기 이름에 딴 브랜드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이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PJB라고 박주봉 이니셜이죠. PJB라는 박주봉 브랜드가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는 주봉이라는 브랜드, 박주봉 이름을 처음에 빌려서 딴 브랜드, 그 다음에 PJB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PJB는 프로스펙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프로스펙스 그 배드민턴 라인 이쪽을 이제 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스펙스에서 배드민턴 신발이 나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추천해요. 선생님도 하나 갖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유명한 레전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배드민턴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